집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좋아하는 시리즈의 새 에피소드를 시청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쿵!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별일 아니에요. 지붕을 부수고 부엌으로 운석이 추락한 것뿐입니다.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뉴저지에서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활동하며 5월 5일부터 6일에 절정에 달한 에타 아쿠아리드 유성우 기간 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 암석 자체는 샌드위치 크기였습니다. 또한 칠흑같이 어두웠고 무게는 거의 2kg에 달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와 나무 바닥에 부딪히면서 칩이 망가졌죠. 주민들이 바위를 발견하고 만졌을 때 바위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돌은 방사능 물질이 아니었고 침입자가 도착했을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운석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운석이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 눈덩이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에타 아쿠아리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유성우는 긴 빛의 흔적을 남기는 빠른 유성우로 유명합니다. 이 유성우는 76년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할리 해성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 해성은 1986년 이후 지구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2061년에야 다시 올 예정이에요. 현재 지구에서 100광년 이상 떨어진 히드라 자리 근처 어딘가에 있습니다. 매년 지구는 해성이 남긴 잔해의 흔적을 통과해야 합니다. 해성은 대기와 충돌하고 분해되어 밤하늘의 아름다운 색채의 줄무늬를 만들죠. 그리고 이 현상은 할리가 태양계 내부로 돌아올 때마다 일어나요. 해성의 핵은 얼음과 암석층을 우주로 흘려보내고 그중 일부는 지구에 도달합니다. 뉴저지 중부당국은 집에 몰래 들어온 운석이 이 유성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모든 우주 물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주에는 정말 많은 천체들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유성, 운석, 소행성, 해성. 좋아요. 함께 알아보죠. 소행성은 태양 궤도를 돌고 있는 바위 같은 물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활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해성은 이와는 달리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햇빛에 의해 증발하여 코마라고 불리는 해성의 대기를 형성해요. 이 코마는 먼지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성에는 먼지 또는 가스로 만들어진 꼬리도 있습니다. 유성체는 태양 궤도를 도는 해성이나 소행성의 작은 부분입니다. 유성체가 지구 대기권으로 몰래 들어가서 증발하면 유성입니다. 별똥별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유성체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 지구 표면에 떨어지면 운석이 됩니다. 이러한 우주 손님이 드물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이 아니에요. 매일 지구에는 100톤이 넘는 모래 크기 입자가 쏟아져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동차 크기의 대형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인상적인 불덩어리로 변한 후 불에 타는데 다행히도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타버려요. 그리고 2000년 정도에 한 번씩 축구장 크기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해요. 이제 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엄청나게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구에는 그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곧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충돌합니다. 충돌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주 방문자는 지각을 뚫고 수 킬로미터 깊이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충돌로 인해 너비 160km 이상의 분화구를 남겨요. 수천 입방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해요. 이 충돌로 인해 지구 생명체의 75%가 사라지는 일련의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충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생물들은 몇 초 이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충돌 분화구에서 너무 가까워지면 땅은 수천 미터 높이의 뜨거운 화산재, 모래, 잔해로 뒤덮여요. 몇 초 후 주변 수킬로미터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충돌 후 몇 분 안에 타지 않은 것은 더 끔찍한 다른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행성은 사상 최대 규모의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쓰나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본 어떤 파도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쓰나미는 지구 반바퀴 떨어진 해저 퇴적물을 침식할 정도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과학자팀은 충돌 후 처음 10분 동안의 사건을 다시 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델에 따르면 소행성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쓰나미 중 하나인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보다 최대 3만 배 더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공룡을 지구상에서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이라는 실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칙술로브 소행성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계 외곽에서 온 것으로 추정돼요. 이 우주물체는 최소 10km 길이였어요. 유카탄 반도 근처의 얕은 바다에 추락했죠. 그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지구 표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2021년 연구원들은 이 충돌로 인해 현재 중부 루이지애나 지역의 지각에는 메가리풀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위협적으로 큰 물체가 지구를 위협하는 이러한 파괴적인 사건은 수백만 년에 한 번씩 매우 드물게 발생해요. 24m보다 작은 우주 운석은 일반적으로 지구 대기권에서 연소되어 거의 또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24m보다 크지만 지름이 805m보다 작은 암석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충돌 지역에 국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직경이 805m보다 큰 우주 운석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주물체는 가장 큰 것도 아니에요. 비교를 위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를 채우고 있는 소행성은 지름이 933km에 달할 정도까지 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행성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지구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돼요. 과학자들은 위험한 소행성과 해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성 방어 조정 사무소, 일명 PDCO를 설립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체의 궤도가 지구에서 800만 킬로미터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잠재적 위험 천체로 간주합니다. 또한 지구 표면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30m 이상으로 충분히 커야 하죠. 흥미롭게도 운석 충돌이 걱정해야 할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가장 위험한 것은 유성이 대기권에서 부서지면서 발생하는 충격파라고 경고해요. 예를 들어 원래 6층 건물 크기의 소행성이었던 한 유성은 2013년 2월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지상 24km 상공에서 부서졌어요. 이로 인해 엄청난 폭발에 해당하는 충격파가 발생했죠. 우주에서 방문한 더 큰 운석은 퉁구스카 운석으로 10배나 더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이 운석은 1908년 6월 퉁구스카강 상공에 떨어져 2000평방킬로미터의 숲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운석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 장소가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유성의 90에서 95%가 지구 대기를 통과해 낙하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더 강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들만 지금까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석은 소행성보다 훨씬 더 연약한 해성에서 온 것으로 생각돼요. 유성의 속도도 고려해야 해요. 유성이 느린 속도로 지구에 접근하면 지구 대기와의 충돌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유성이 완전히 타지 않고 일부 잔해가 지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